저는 상속해 줄 겁니다. 아, 팔지 않고 네. 아이들한테 이 집을 물려주실 생각이시구나. 아, 예. 이 영상을 보고 이 집을 좀 구매하려고 생각했던 분들이 있을 텐데 일단 이 집은 아닌 걸로. 그럼요. 예. 아니 뭐 더 주시면 뭐 이렇게 더 많이 주신다고 하면 얼마 정도까지? 개인적으로는 7억 이상은 받아야. 네. 아니야. 농담입니다. 오늘은 양평에서 전원 주택을 지어서 살고 있는 지인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러 왔거든요. 예, 이제 집에 방문을 해서 집도 같이 구경해보고 인터뷰를 진행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예, 여기가 지금 한 5동 정도의 집이 지어져 있거든요. 여기에 땅을 같이 매입을 해서 건물을 다 직접 설계사를 통해서 건축사들을 통해서 집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집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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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세요. 웰컴 웰컴.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예,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양평에서 집 짓고 살고 있고 지금 육아휴직 중입니다. 아, 지금 육아휴직 중. 네. 여기 집을 지어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집 좀 소개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예. 저희는 여기 양평에서 집 짓고 산 지는 5년 정도 됐고 이제 코로나 때 이때 지었고 지금 여긴 다락까지 해서 한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오셨을 때 본 것처럼 여기는 주차장, 그리고 위에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그다음 거기에 마당이랑 저희가 거주하는 공간이 있고 그 위에는 다락 만들어져 있어서 이제 목구조로 지어져 있습니다. 네, 그럼 한번 위에 같이 올라가면서 네. 가보시죠. 처음에 이렇게 계단이 있습니다. 네. 계단으로 쭉 올라가면 계단이 있고 여기가 이제 저희 생활하는 공간이고 앞에 이제 마당이 예, 네, 여기 거실에 이렇게 되어 테이블이 있고 여기 네. 이거 술인가요? 아니요. 물이고요. 아, 물이군요. 네, 물이고 여기 양쪽에는 아이들 방 예, 아이들 방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되어 있고 저 위에는 이제 거실처럼 뭐 TV나 이제 컴퓨터 놓는 다락방이 하나가 있고 여기가 이제 식탁 있는 주방. 주방. 네. 네. 그리고 여기 이쪽 앞이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인 마당. 마당. 네, 마당이 좀 높이 올라져 있어서 다른 집에서 저희 마당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당에 한번 나가서 나가볼까요? 경치도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나가 보시죠. 야, 여기 아이들이 되게 놀기 좋은 공간이네요. 네. 경치도 괜찮고 일단 그냥 뛰쳐나가서 애들이 놀 수 있으니까 일반 아파트보다는 좋죠. 그리고 사람들도 부딪힐 염려도 없고. 이게 아까 목구조라 콘크리트가 아니고 네, 나무로 만든 목구조예요. 네. 위에 보니까 나무로 실제로 지은 게 이렇게 네. 보이네요. 네. 특별히 나무로 지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건축사인 저 친구가 ROTC 동기가 건축사 지어줬는데 목구조가 굉장히 좋다고 해서 사실 목구조 지었고 지금 5년 됐는데 되게 만족하고 살고 있어요. 네. 어떤 점이 좀 좋은 점인가요, 목구조가? 일단 나무 냄새가 많이 나고 우리가 이제 뭐 숲에 가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향들이 목구조를 중목구조라고 해가지고 잘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첫 번째 좋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목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좀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어요. 우리가 한옥이나 이런 데 갔을 때도 보면은 그런 이제 나무가 드러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서 근데 무엇보다도 설계를 이제 제가 저한테 맞춰서 설계가 돼 있으니까 일반적인 집보다는 제 니즈에 맞게끔 다 설계가 되어 있어서 진짜 내가 만든 집처럼 느껴지죠. 근데 나무로 만들면 집이 좀 오래 못 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 그건 근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뭐 다른 나라들도 그때 설명해 줬지만 뭐 최소한 100년 이상은 문제 없이 잘 지으면 된다 그래서 사용해 봤는데 지금 뭐 큰 하자 없이 계속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땅은 한 얼마 정도에 매입을 하셨고 네. 집 짓는데도 금액이 한 얼마 정도
들었을지 구독자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전원마을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해서. 네, 지금은 좀 비쌌어요. 인건비도 비싸지고 했죠. 제가 지었던 2019년도에는 이게 땅이 150평인데 150평 한 1억 3천 정도 땅값 하고, 그리고 이거 집 짓는데 총 세금까지 포함해서 한 5억 3천 정도 지었던 것 같고요. 지금 지으려면 한 7억 원 넘게 들 거예요. 꽤 지금은 좋죠. 이제 인건비도 비싸지고 자재값도 비싸지고 해서. 그럼 집 짓는데 기간이 한 얼마 정도 걸렸죠? 짓는 건 금방 져요. 짓는 건 빠르면 4개월, 길어도 6개월 안에. 허가가 느려지는 거지, 허가 받고 이런 게 느려지는 거지, 집 짓는 거는 뭐 금방 짓습니다. 전원주택에 살면은 좋은 점은 어떤 거고 음, 좀 단점은 어떤 거고 각각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좋은 점은 주택에 살면 층간소음이 없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첫째는 상관없는데, 첫째는 아파트 경험이 있어서, 둘째가 아파트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어디 가나 뛰어노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사람해 주는 공예들이 있어요. 이제 같은 집합 건물인 아파트나 뭐 빌라나 도심에 살면 사람끼리 부딪히는 일들이 많거든요. 뭐 층간도 그렇고, 뭐 사실 주차도 그렇고, 그런 거 없이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주택에 살게 되면 훨씬 그런, 개개인이 일정 공간에서 살게 됐을 때 얻는 부분들은 되게 평안함? 그게 제일 좋은 것 같고, 심리적으로. 네. 네. 단점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데 관리죠, 관리. 예. 어떤 관리를 뭐 해야 예를 되죠? 들면 집을 관리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아파트는 사실 업체가 선정되어 있어서 뭐 흔히 해서 뭐 경비 업체나 시설 업체들이 일정 부분들을 돈을 다 모아가지고 관리 계약을 맺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개인이 해야 된다. 물론 요즘에는 전원주택만 담당해주는 관리 업체들도 있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원주택을 살고 싶으면 이 관리하는 걸 되게 좋아해야 돼요. 뭐 가꾸는 거, 뭐 차를 가꾼다든지 집을 가꾼다든지,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전원주택 지으면 되게 좋아요. 하나씩 하나씩 배우는 것도 많고. 근데 내가 난 세차하는 것도 귀찮아, 이런 성향이면은 사실 이 전원주택을 안 사는 게 낫죠. 그런 거 외에는 다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너무 땡볕이가지고 안쪽으로 살짝 앉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여기 살짝 헐떡 앉으셔야 될 것 여기 같은데. 네.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아우 그렇군요. 네. 여기가 약간 대청마루 같은 그런 컨셉인가요? 왜냐면 이거 지어준 건축사 친구가 네. 원래 한옥 건축하던 친구여서 대청마루에 대한 느낌 살리려고 위에도 이제 그렇군요. 만들어졌고. 그러면 잠시만요. 이쪽으로 제가 이쪽이 더 잘생겨가지고. 네. 여기가 좀 더 여기가 좀 더. 그러면 관리를 할 때 관리가 가장 소요가 많고 좀 가장 어려운 포인트는 어떤 어려운 건가요? 포인트는, 저희는 전원주택 집을 평수를 크게 안 지어서 사실은 청소에 대한 건 별로 없어요. 그냥 일반 아파트 청소하듯이 하면 되는데, 근데 집을 이제 전원주택 하면 크게 지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 청소하다가 진짜 지치거든요. 근데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이제 정원이죠. 뭐 정원. 잔디 아니면 텃밭, 이런 게 손이 많이 가는데, 이거는 이제 집을 짓는 건축주의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텃밭이나 잔디 많이 안 깔면 그러면 관리하는 소요는 확 줄어들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이렇게 전원주택이라고 하는 컨셉으로 많이 짓지만,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 있는 주택들은 사실 정원도 안 만들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내가 관리 소요가 있지만 이런 거 좋아한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정원 같은 것들 많이 만들면 좋을 것 같고, 그게 나는 싫다 그러면 사실 정원을 안 만들면 돼요. 정원을 안 만들면 좀 관리 네. 소요가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뭐 관리비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정기적으로 내는 금액이 있을 텐데 여기는 어느 정도의 관리비가 들어간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좀 오해가 있는 게, 이제 전원주택 지으면 뭐 기름값이 몇십만 원이 나온다. 그러니까 집을 좀 단열을 잘 되는, 저희는 이제 패시브하우스로 지었지만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잘 만들면은 뭐 가스비나 전기세가 많이 안 나가요. 근데 사실 그렇게 안 짓기 때문에 뭐 우풍도 심하고 단열도 안 돼서 기름값 많이 나고 난방비 많이 나온다 하는데, 사실 그런 거는 별로 없는데, 중요한 거는 아파트는 이제 기본적인 관리비라는 개념이 있죠. 네. 뭐 경비라든지 대신 내가 해야 될 걸 해주는 쪽이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아파트 관리비의 절반도 안 들어요. 왜냐면 지금 태양광도 설치해놨기 때문에 전기세 저희 안 나오거든요.
전기세는 기본료 뭐 5천 원 뭐 이렇게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가 태양광을 지을 수 있는 전원주택이 장점이 있는 것 같고 네. 가스비랑 난방비도 사실 집을 잘 지어 놓으면 아파트보다 적게 들고 네. 공동 난방비 이런 게 없으니까 네. 뭐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도 없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수선비나 이런 것들은 사건이 발생을 하면 잠깐요. 뭐 고장이 난다거나 하면 그때는 이제 제가 돈을 내야죠. 왜냐면 아파트는 그런 걸 충당비를 다 이미 받아놨기 때문에 알아서 알아서 해결해 주는데. 전문 업체가 다 미리미리 해주고 네. 예, 그런 건 있죠. 그러면 태양광이라고 하셨는데 태양광을 설치를 할 때 금액이 한 얼마 정도 투자가 됐나요? 일반적으로 전원주택 태양광은 3kW면 네. 지금 설치비가 뭐 패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400에서 500 사이 네. 정도 나와요. 네. 예, 그러면 이제 반영구적으로 쓴다고 했는데 저희가 설치한 지 한 3년 된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그 비용을 뽑는데 시간이 그 정도 걸려요. 한 3년? 네. 예, 3년 정도 걸리는 것 그럼 같아요. 3년 요즘은 전기세 비싸져가지고. 3년 동안 그러면 특별히 뭐 수리가 필요하거나 고장이 나는 경우는 없다는 말씀이신 없죠. 거죠? 뭐 저기 인버터는 반영구적이지 않다 보니까 네. 고장 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인버터가 어떤 거죠? 이 태양광 관련된 분들이 이제 패널에서 이제 수집을 하면 네. 저거를 이제 전기로 전환해주고 아. 그다음에 전기료를 측정해주는 기계가 있어요. 네. 네. 그거는 그래도 뭐 고장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아직까지 고장 난 적은 없으시고. 네, 네. 없다. 아까 전에 패시브 하우스라고 했는데 이 구독자분들이 패시브 하우스라고 하면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자세히 설명은 잘 못 드리는데 이제 열 관련돼서 이제 그 에너지를 절약해주는 그런 집이라는 컨셉으로 이제 만들어졌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요. 패시브하우스 협회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전원주택을 선택할 때 대부분 우리가 집은 KS 마크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파트는 아무 대충 이렇게 지어졌겠다라는 게 있지만 전원주택은 뜯어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는 패시브 하우스는 그냥 전원주택의 KS 마크다. 패시브 하우스 인증받은 아니면 패시브 하우스의 공법으로 만든 집이라면 믿고 사셔도 된다. 그래요? 왜냐면 여기 집 지을 때 단열이나 뭐 이런 테스트를 계속해요. 그게 통과가 안 되면 패시브 하우스 인증을 못 받기 때문에 집을 짓는 과정에 그거 인증 통과를 네. 받아야 되는 거군요. 그 협회에서 나와가지고 계속 그 관련된 테스트를 계속해요. 단열 테스트도 네. 하고 그리고 이 안에는 대부분 공조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결로나 이런 것도 없고 훨씬 그 쾌적하게 되는 것 같아서 만약에 전주택을 내가 지어져 있는 걸 사겠다 하면 패시브 하우스를 사시면 후회는 없다. 약간의 전원주택의 브랜드는 아니지만 좀 인증 마크와 같은 그런 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네. 것이다. 네. 패시브하우스를 지었을 때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비용이나 네. 뭐 그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될 만큼인가요? 원래 네. 건축비는 뭐 측정하기 어렵지만 그렇죠. 대부분 평당 건축비로 네. 하거든요. 건축비를. 근데 저희가 평당 건축비가 패시브하우스와 다른 데보다 높다라고 평가가 돼요. 네. 근데 실제로 지어보니까 다른 부분에서 좀 줄이고 요 평당 건축비를 좀 많이 썼는데 결국에는 짓는 값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평당 건축비를 많이 썼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다른 데 하자는 거 보면 예. 이거는 투자 안 할 이유가 없죠. 어, 그 아까 전에 5억 한 중반 정도 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다른 집들 패시브하우스를 안 지었는데도 뭐 6억 7억에 지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 직접 설계에 참여하셔서 집을 지었는데 음. 집을 짓고 나니 음. 좀 후회되거나 내가 다시 집을 짓는다면 이거는 꼭 이렇게 하고 싶다 음. 하는 어떤 전원주택을 짓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관점에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건축은 예산에서 진행해야 되다 보니까 네. 어느 쪽에 힘을 줄지 아니 어느 쪽을 좀 제외해야 될지를 고민하게 되는데 사실 뭐 5억 중반이 졌지만 만약에 내가 5천만 원 더 써서 6억에 지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주차장은 주차 한 대인데 주차 대수를 좀 늘리고 싶다. 주차 대수를. 네, 그게 하나가 있었고 마당을 좀 더 신경 쓸 걸. 예. 예, 제가 좀 더 이제 알아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바쁘다고 해가지고 마당이야 뭐 그냥 잔디 깔아놓으면 됐지라고 네. 생각했는데
좀 더 요즘에는 재밌게 이렇게 마당을 구성하는 데도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떤 건가요? 뭐 아이들 위해 가지고 밑에 우레탄을 깔고 이렇게 운동장을 만들어 준 사람들도 있었고, 뭐 수영장은 파면 돈이거든요. 이게 아, 다. 예, 예, 예. 파면 돈이지만 그래도 이제 잘 수영장 같은 것도 이제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과 좀 재밌게 놀 수 있는 환경도 구성해 줄 수 있었고, 아니면 자기만의 이 집이 아니라 밖에 약간 그때 뭐 술을 마실 수 있는 네, 공간이나 네. 요리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을 하려면 수도나 전기나 이런 것도 다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계획해야 해야 네, 되는데, 네, 저는 술을 잘 안 마시다 보니까 그걸 네, 안 했다 보니 네. 사실 수도 전기가 안 따져 나와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더 기획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살다 보니까. 아, 그러니까 집 외에 외부 밖에 음, 뭐 정원이나 네. 아이들이 좀 활동할 수 있는 외부 공간에 대한 고민이나 좀 그런 기획이 좀 네. 아쉽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내부적으로는 좀 조언해 주실 부분이나 음, 다시 짓고 싶다면 요걸 꼭 반영해 보고 싶다. 아, 어,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도 이제 되게 심플하게 집을 짓다 보니까 방 세 개 똑같이 아파트처럼 지었는데, 네. 저의 단독 공간이 좀 필요하다. 모든 아빠들의 생각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네. 이 문 닫혀 있는 나의 공간이 되게 필요하다. 나 그렇군요. 혼자 소리 질러도 되는 아, 그런 건 없다. 방이 하나 더 있어야 방이 되는데 하나 더 방을 있어야 하나 더 된다. 못 만들었군요. 아쉽다. 그럼 주로 어디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시나요? 아쉽죠. 아쉬운데 뭐 이제 저희는 거실 생활을 하기 위해서 네, 이제 거실을 잘 만들었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거실 안에 저기 아까 있던 테이블 안에 다 네. 같이 앉아가지고 자기 할 일 할 때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내가 혹시 좀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내와의 시간도 즐겁지만 네. 때로는 혼자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아, 네. 뭐 아내도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아내도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네, 그렇게 이해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수영장 형태로 애들이 놀 수 있도록 막 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당이 내 단독적인 마당 공간이 있으면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수영장을 파면 네. 그게 아마 여기가 세금이 비싸질 거예요. 수영장을 파면 세금이 올라가요? 뭐 특별 소비세인가 뭐 붙을 거예요. 수영장을 아, 신고하면. 수영장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아,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수영장을 펼쳐서 휴대용 수영장 있잖아요. 예, 크게. 예. 그 펼쳐서 진행해서 여름에는 여기다가 수영장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뭐 배드민턴도 하고 예. 여러 가지를 기획해 볼 수 있죠. 특히 뭐 아, 겨울이면은 이제 눈썰매도 타고 눈사람도 만들고. 눈사람도 만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마당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거예요.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게 아파트에 아, 있으면 뭔가 준비해서 나가야 되는데 여기 그냥 문 열고 나가면 다 되니까. 문 열고 그냥 내복 입고 나와도 바로 놀 예. 수 있고 수영할 수 있고 라면도 밖에서 끓여 먹으면 라면도 맛있다니까. 밖에. 그렇군요. 예. 공기 한 스푼 넣어가지고. 약간 글램핑 온 것 같이 바로 전환할 네. 수 있는 그런 네, 컨셉이군요. 그렇습니다. 아, 걔들도 이제 덥다 그러면 학교 갔다 와서 그냥 수영장에 집어넣는 거죠. 네네. 그런 거 되게 좋네요. 예. 다시 빼가지고. 어, 좋습니다. 그러면 이 집이 그 실평수라고 해야 되나요? 네. 한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실평수는 이제 밑에 들어오시는 공간, 네. 다락 공간, 그 여기 공간 해가지고 47평 정도 되는. 47평. 네. 예. 근데 집을 3층으로도 지을 수 있고 좀 더 크게 지을 수도 있는데 네. 심플하게 네. 지은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일단 평당 건축비라는 게 있고요. 건축비.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집을 크게 지으면 공간감은 좋은데 네. 청소하기 힘들어요. 그게 크군요. 네. 관리가 안 돼, 관리. 네. 그게 결국에는 관리가 안 되면 이제 그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게 됐나요? 누가 조언을 해주신 건가요? 아니, 그거는 건축사가 다 조언을 해줬죠. 아, 건축사가 집을 짓고 하는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설계를 하면서 설계 경험이나 아니면 집을 건축사는 결국엔 건축주가 원하는 대로 집을 지어줘야 되는데, 네. 건축주가 원하는 대로 지었더니 집을 크게 지었더니 이 사람들이 청소하기 힘들더라 하더라. 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집을 지었던 사람들의 그 실제 생소리를 네. 얘기를 해주신 거군요. 그리고 되게 멋있게 막 디자인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면 건축비 되게 많이 올라가요. 네. 그 저희는 집은 정사각형이잖아요. 딱 보면. 그렇게도 짓는 게 사실 그거 건축비를 좀 줄여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건축비를 줄여서 좀 핵심적인 거에 넣자.
라는 그 관련된 가이드도 많이 해줬죠. 건축을 전원주택 짓는다고 하면은 뭐 사기도 많이 당하고 음. 또 건축비도 예상보다 막 엄청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네. 많이 생기는데 좀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건축 회사, 뭐 설계사 이런 음, 곳이 있거나 어떤 방식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지도 좀 조언해 줄 수 있으시겠어요? 사실 그 건축 설계도 되게 중요한데 그 건축사랑 같이 일하는 시공 네, 인력이 시공업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희는 그 건축사도 꼼꼼한데 시공하는 사람이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라 네, 여기 있는 분들 다 같이 집을 별도로 다 지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원래 시공하시는 분들 되게 막 그 건축 노동자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네. 근데 연구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언제든지 연락 드리면 바로바로 오시고, 어, 그리고 전화로 상담 다 해주시고, 음, 뭐 하자 있으면 바로바로 고쳐주시고. 음. 근데 저는 1번 내가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 네, 그러면 패시브 네. 하우스로 연락해 주시는 게 낫지 아, 않냐. 패시브 하우스 그 뭐 아까 협회라 그랬네. 네, 협회. 패시브 하우스 아, 협회나 패시브 건축을 하시는 분들. 네. 네. 그러면 믿고 해도 된다. 네. 어, 뭐 다른 데서는 뭐 아예 그 패시브 뭐 비싸기만 하지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지 않다. 아, 그래요? 왜냐면 그거에 대한 그 측정을 하고 검사를 해주는 협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네.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건축주나 시공사도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니까 네. 집이 어느 정도는 품질이 보증되는 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럼 생각합니다. 패시브 하우스에 연락을 해서 음. 건축사 혹은 뭐 설계 사무소 이런 쪽을 네. 소개를 받으면 된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 5동을 지은 건가요? 아니요. 4동? 저는 저희 것만 지었고 패시브는 나머지는 각자의. 아, 거기는 다른 곳은 패시브가 네, 아닌 아니에요. 거군요. 네, 아, 아닙니다. 네. 건축사도 다른 다 다 다르죠. 다른 네. 곳이군요. 아니면 짓고 싶으시면 뭐 아, 얘기해 주시면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혹시 지었던 건축사분 뭐 회사 이름이나 이런 걸 좀 추천해 줄 수, 알려줄 수 있으시겠어요? 당연히 추천해 드릴 수 있고요. 네. 김국환 건축사무소. 김국환 가수 김국환 혹시 이름을 걸고 할 정도로 자신 있다. 네. 이름을 걸고 하면 좀 그래도 믿을만한 곳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김국환 건축사무소. 네. 네. 그쪽으로 또 연락을 주시면 네. 또 여러분들 믿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원 생활하면 주위에 뭐 병원이나 뭐 마트 이런 것들이 좀 멀어서 교통편도 좀 불편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활하고 계세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예. 실제로 대중교통은 잘 안 돼 있습니다. 네. 자연 경관이 수려할수록 사람들이 많이 안 살기 때문에 여기에 버스나 이런 것들이 많진 않아요. 있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미국 스타일, 아메리칸 스타일이다. 뭐든지 운전해야 되고. 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냥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고, 아니면 자전거 타고 다니고. 네. 그런 것들은 일반 아파트는 편할 거예요. 왜냐면 대중교통도 잘 돼 있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두 번째로는 마트는 사실 가까이 마트들이 많아요. 그리고 멀리 있다 하더라도 도시에 있는 것보다는 금방 가요. 차도 안 밀리고 신호도 없고 하다 보니까. 차가 안 밀리니까. 네, 그래서 저희도 여기 양평에는 뭐 여러 가지 대형 마트들이 있는데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는데 가보면은 일반 도시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느껴질 수 있다. 네. 근데 뭐 여기 농협에서 하는 여러 마트들도 있고, 네. 아니면 최근에는 이제 대형 마트 가서 한 번에 물건을 많이 사오잖아요. 네. 그래서 대형 마트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는 대형 마트에서 물건을 한 번에 사서 이제 그렇게 장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배달 같은 것도 그 불편함은 없나요? 이제 배달을 많이 시켜 먹잖아요. 네. 그런 데는 저희는 전원주택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배달이 가능한 지역은 배달 음식 말씀하신 거? 배달 음식이 오는 곳은 전원주택이 아니죠. 진짜 전원주택은 아니다. 아니지. 아, 저희는 배달이 안 된다. 배달이 안 된다. 배달 앱을 켜도 올 수 있는 혹시 아예 없나요? 서비스 가능 지역이 아닙니다. 아예 없어요? 예전에는 몇 군데 있긴 했는데 네.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저기 배달 음식하는 앱 쿠폰을 네. 줬는데 그렇군요. 못 썼어요. 못 써. 그래서 대부분 픽업 문화가 직접 픽업하는 네. 그런 문화가 여기는 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연락하고 가서 이제 가져오는. 그렇군요. 어쨌든 음식을 직접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전원 주택에 사는 것이 조금은 그럴 수 있죠.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네. 픽업해서 네. 먹는 경우로 하면은 된다. 네. 그런 말씀이시고
뭐 물건 택배 배달이나 아니면 음. 마트에서 뭐 온라인 쇼핑을 해서 물건 배달을 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이 잘 오는 거죠. 배송은 상관없고 예를 들면은 로켓 배송은 네. 이제 오늘 시키면 내일 아침 와야 되잖아요. 네. 오늘 시키면 내일 저녁에 옵니다. 그래요? 로켓 배송이 아니군요. 네. 아,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구나. 그쵸. 그렇지만 뭐 그건 익숙해지면은 뭐 미리 시키면 되니까. 딱히 뭐 네. 로켓으로 안 해도.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고. 벌레는 어떤가요? 그거는 지역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별로 없는 편인데 왜 네. 없냐면 주변에 숲이 없잖아요. 네. 뭐 이렇게 있긴 한데 숲이 구성되어 있는 데는 벌레가 좀 있어요. 아, 근처에 숲이나 네. 나무가 우거진 곳에는 벌레가 네. 많이 있다.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이 이제 양지고 그리고 숲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지 않다 보니까 벌레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이 양평에 이 땅을 선택하게 된 이유? 일단은 제일 좋았던 거는 학교가 가깝다. 아, 학교 근처, 네, 학교를 찾으셨군요. 어린이집 학교가 여기 어린이집도 굉장히 유명한 데가 저희 마을 안에 있고 그리고 마을 바로 입구 나가면 바로 초등학교 있고 네. 네, 그것 때문에 제일 많이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아, 네.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쪽을 선택하셨군요. 네. 그리고 이쪽에 전경이 이제 좋으니까 네. 조용하고. 네, 전경 한번 살짝 보여주고 다시 가겠습니다. 예, 이 하늘과 산과 이게 딱 너무 멋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네. 전원주택 단지 개발을 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사서 전원주택을 이제 지을 수 있도록. 지을 수 있도록 지어서 파는 데도 있고. 네. 근데 여기는 전원주택 단지 개발을 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냥 필지 개발이라고 해서 땅을 그냥 개발해서 이제 저희한테 제안하고 그걸 이제 필지를 나눠주고 하는 네, 거다 보니까 그냥 일반 옛날 시골의 마을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면 개발된 전원주택 단지를 가면 좁은 땅에 집을 여러 채를 짓기 때문에 이러한 쾌적함은 많지 않죠. 아, 네. 그러니까 서울 근교에 있는 전원주택이라고 이름하는 곳이 좀 약간 공장식으로 이렇게 네네네네네네. 찍어내기식으로 되어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엄청 가깝게 되어 있는 아, 거다 보니 마당만 있는 거죠. 예, 마당만. 그러니까 마당 전원주택 형태만 갖췄지 옆에 네. 거의 아파트와 비슷한 구조로 같이 붙어 있는 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군요. 주택은 땅을 이제 선택하는 것부터 발품을 많이 팔아야 네. 그래 내가 만족감이 계속 느는 것 같다. 그 땅은 어떻게 발품 팔아서 하신 거예요? 뭐 사실 내가 가고 싶은 지역이 먼저 선정을 해야 되는 지역을 거예요. 선정한다? 나는 양평에 가고 싶다. 양평에 뭐 어디 초등학교나 보니까 이 주변에 뭐 마트도 있고 뭐도 있고 이거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면 근처 부동산 가셔야죠. 아, 근처 부동산에 네. 가서 추천을 받아야 되는군요. 그렇죠. 아파트 생활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전원 생활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애들도 크고 대부분 이제 초등학교 갈 때쯤에 자기 주거지를 선택하게 돼 있는데 아파트가 너무 비싼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여기 오기 전까지는 계속 이제 아파트라는 공간에 살았지만 고향집이라는 개념이 없더라고요. 네. 예전에 나 저기 살았어 네. 정도지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옛날 우리 집이라고 하는 건 지방에서 이제 주택 사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우리 가족들이랑 애들한테 그런 추억을 좀 이제 심어주고 싶다 네.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좀 발전을 해서 그러면 주택에서 한번 살아보자. 네. 근데 주택은 매매 가치가 높진 않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뭐 집값이 오르고 이거를 좀 나의 자산으로 인식을 하는 그 집의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사실 그 생각에서 빠져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택을 짓게 됐고 내가 이 똑같은 설계나 디자인이 아닌 유일의 나만의 집 그리고 의미를 이제 하나씩 붙인 거죠. 내가 만든 집. 네, 네. 게다가 우리 대한민국 땅에 한 필지에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땅. 땅주인, 아파트에 사는 그렇죠. 사람들은 땅이 없잖아. 땅이 없죠. 네, 땅이 없어. 다 공유물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땅,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 그리고 우리 아이들 이름으로 되어 있는 예를 들면 나무. 네.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의미를 하다 보니까 짓게 됐고 지금은 이제 저희 가족들, 뭐 처가나 아니면 우리 본가나 식구들이 좀 힐링하러 올 수 있는 그런 장소. 아내는 힘들겠지만. 사람들이 와서 좀 그래도 전원
주택이라는 곳에 네.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많이 여행이죠. 찾아오시는 거고, 네. 그렇죠. 여행을 오는 뭐 거죠. 예. 아들 집, 딸 집을 이제 여행하면서 양평이 그래도 이제 지하철이나 KTX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거기 여행 오시는 기분으로 이제 오시는 거죠. 그렇죠. 아파트에 누구 자기 자식 집에 가는 것은 여행을 가는 느낌은 아니지만 그렇죠. 여기 오면은 좀 쉬고 네. 자연을 즐기는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네요. 네. 건물을 지을 정도의 비용이라고 하면 아파트를 서울에 사셔도 될 텐데 음. 그 돈으로 사시지 않고 음. 집을 짓는 결정? 아, 그건 뭐 어떤 의미일까요? 원래 이제 뭐 저의 커리어에 대한 얘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네. 실제로 일반 회사원보다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환경이었고 네. 어쩜 회사원이 20년 정도 일해야 뭐 서울의 아파트 정도를 겨우 이렇게 네.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네. 저는 한 텀? 한 10년 정도 했을 때 그 정도를 벌었죠. 네. 벌어서 집을 하나 사고 네. 또 10년 일해서 아, 또 무엇인가 할 수 있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네. 뭐 지금은 이제 뭐 바뀌었지만 그렇다 보니까 어떤 투자적인 관점보다는 이게 뭐 내가 집에 올라서 내 돈을 벌어야 되는 관점보다는 이거는 그냥 집의 본연의 가치 네. 로 살아보자라고 짓게 된 거고 네. 혹시 내가 사실 집값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그거를 자산에 증식해 보겠다고 한다면 한 번 더 나한테 더 기회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사실은 그냥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하고 내가 주거 공간으로서의 집의 네. 의미를 더 뒀던 것 같아요. 투자보다는 나의 공간과 나의 이름으로 된 어떠한 무엇을 좀 가치를 그쪽에다 좀 두고 결정을 하신 거네요. 네. 한편으로는 남들보다 좀 돈을 빨리 벌어서 집을 지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많이는 아니지만 빨리는 벌었다. 네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총 들어간 금액이 아까 말씀하신 5억 걸로 중반? 5억 네. 중반 정도면 땅 사고 집 짓는 게 2019년도에는 가능했다. 네. 예. 이 집을 만약에 다시 판다고 하면은 한 얼마 정도에 팔 수 있을까요? 일단은 새 집을 여기 짓는데 지금 요즘 한 7, 8억 든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새 집은 아니지만 5년 됐으니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7억 이상은 받아야 네. 근처에 지금 집 매매하시는 분들도 한 7억 후반대 매매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언젠간 이 집을 팔고 가실 텐데 한 언제쯤이 되면은 이 집에서 떠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뭐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교육, 애들 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상속해 줄 겁니다. 팔지 않고 네. 아이들한테 이 집을 물려주실 생각이시구나. 이 영상을 보고 이 집을 좀 구매하려고 생각했던 분들이 있을 텐데 일단 이 집은 아닌 걸로. 그럼요. 네. 아니 뭐 더 주시면 뭐 이렇게 더 많이 주신다고 하면 얼마 정도 가지면 할 수. 농담입니다. 이 집을 직접 지은 거에 대한 좀 어떤 애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좀 있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양평 우리 집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커서 또 만약에 자녀가 생긴다고 한다면 네. 예전에 엄마 아빠 여기 살았던 집이야 라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향이구나. 고향집 같은.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일단 집은 팔 생각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 네. 기억해 주시고 네. 다른 공간을 좀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원 생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또 이제 커리어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